다른 듯 닮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한 시사 이슈를 역사 속 사건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언제나처럼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매주 핫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핫한 주제를 부담되지 않으시나요? 예,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요. 네. 그 단일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후보 단일화.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아주 지금 핫하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언론에서 네. 각 당에서 그냥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죠. 서로 막 공격하고 네, 막. 네. 네. 근데 이 단일화 뉴스를 좀 한 걸음 뒤에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역사가 된 단일화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괜찮네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단일화하면 네. 실패한 얘기지만 네. 어린 나이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만 또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DJP 연합 네, 맞습니다. 또 많이 잊혀졌지만 이회창 조순 연합 이런 네네네. 이런 게 참 재밌다니까요. 역사 전공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는 정말 뜨거웠던 건데 네.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저도 기억이 좀 그렇죠.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네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고도화되니까 이제 또 서울시장이 그 네.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은 일단 대선 단일화, 대선 단일화 중심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좀 세대별로 다르더라고요. 약간씩. 저는 제가 너무 올드한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2002년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2002년에 대선 전날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철회를 하면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이제 집 앞에 찾아갔다가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는 진짜 문자 그대로 문전박대. 잊지 못하는 장면이죠. 네, 그때 그 뉴스에 다 그대로 보도가 됐었죠. 아니 이때는 기억나는 게 이때 소위 말하는 좀 연세가 있으신 층들은 확실히 이거는 이회창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젊은 층들은 이게 오히려 거꾸로 좀 맞아요. 이렇게 노무현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확 여론이 갈렸는데 그 다음날 젊은 층들의 예상대로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 전 대통령 측의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는 현상이 그쵸. 결과적으로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 지지 철회, 그러니까 정몽준 전 후보의 지지 철회 때 이회창 후보 캠프 쪽에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단일화 과정이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2002년에 대선 한 달도 안 남긴 11월 초에 TV 토론을 하고 단일화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포장마차에서 러브샷을 하는 기억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에 이르렀고요. 근데 그 이후에 협상은 굉장히 치열했다고 해요.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 그때 이제 워낙 이회창 대세론이 강할 때니까 단일화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하자고 러브샷을 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갖고 싸웠구나. 그러니까 뭐 문항의 표현을 조금만 바꿔도 이제 답변이 약간씩 달라지니까요. 그쵸. 퍼센티지가 굉장히 치열한 협상을 했고 어쨌든 합의에 이르러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죠. 근데 이 역시 정몽준 전 후보 캠프에선 좀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본인이 충격받았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달아오르던 시점이었거든요. 노무현 후보는 이제 당내 지지가 흔들리고 있었고 월드컵 여파 속에서 이제 쫙 뜨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여론조사 어느 시점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할 것이냐, 언제 진행할 것이냐를 놓고 한 주 차이로도 굉장히 서로 뜨거웠다. 예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이제 합의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시점이 멀어질수록 정몽준 전 후보 측에서는 월드컵 효과가 조금
사라지는 수 있거든요. 기억에서 사강 신화가 사라지는. 이제 이미 11월이니까. 그러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네. 시점 가지고도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고 단일화에서 그래서 정몽준 전 의원은 함께 공동 유세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전날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수를 두게 됩니다. 정몽준 전 의원이요. 네네. 근데 그 이유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뭐 정몽준 전 의원 본인도 밝히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차기 주자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그 차기 주자를 거론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우리 당에 저 말고도 저를 이어갈 이러이러이러한 정동영, 추미애, 정몽준. 그러니까 정몽준 전 의원은 언급을 안 한 거죠. 사실상.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했네. 이제 우리 당에 이런 짱짱한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단일화를 해준 이제 정몽준 전 의원 입장에서 내가 빠졌네라는 이제 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또 그것대로 이해는 가지만 전날 지지를 철회해버리고 찾아온 사람을 이제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이 뭐 판을 엎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대중에게 인식이 됐고요. 오히려 철회로 인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서 철회로 이제 뭐 타격을 크게 받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그 큰 해프닝처럼 끝나고 말았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고 그럼 그 이전에도 사실은 단일화가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99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 간의 이른바 DJP 단일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김종필 하면 뒤에 뭘 붙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지금 자민련 대표, 총재, 국무총리 뭐 한 건 정말 많으시니까 참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이렇게 JP라고 되는. 해야 제일 어울릴 것 같은 독특한 캐릭터세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여러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단일화의 틀, 그러니까 서로 누가 단일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단일 후보로 만듭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뭐 여론조사라든지 TV 토론이라든지 세부 룰을 정하고 대결을 펼치는 방식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에 이제 하나의 표준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2002년이 돼서 나타난 거군요. 2002년에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제대로 이제 그것이 구현됐다고 볼 수 있고요. 1997년에 단일화는 사실상 양쪽도 알고 있었죠. 이 단일화의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사실 좀 이렇게 운동장 크기가 인기와 지지도가 차이가 좀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2인자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혼자서는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김종필 전 총리는 아예 뭐 대권 가능성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어느 정도 지분은 있고.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8에서 10은 나온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야기거리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둘 다 워낙 노회한, 노련한 정치가들이어서 이슈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초창기에는 뭐 서로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얘기 나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그냥 수사의 의미로 이제 던졌던 거고 JP도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아주 일찌감치부터 1995년부터 이제 그런 발언을 했대요. 뭐 DJ가 대통령을 하라고 해라. 나는 민자당 가지고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여당. 대신 내각제를 받으라고 하라. 뭐 이런 말을 이제 주변 참모한테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95년인데 대선이 97년이잖아요. 굉장히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97년에 이제 실제 치열한 협상은 그거였죠. JP 입장에서는 도와주면 난 나중에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협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약속했던 게
뭐 권력 분점하는 연정을 사실상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때 내각제 개헌도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 그건 항상 뭐 안 지키죠. 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정치가가 언제나 불리한 상황에서 다른 정치 지도자나 당에서 요구하는 게 내각제 카드였고 그것을 일견 수용하는 듯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약속을 절대 안 지키는 한국의 독특한 또 대통령 중심주의 문화인데 내각제 얘기는 정말 항상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예. 총리도 역임하셨고 그렇습니다. 꽤 그 지분을 또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98년에 정권 이제 창출한 다음에 DJP가 연정이 사실상 초반부에 이루어졌어요. 98년 3월부터 맞아요. 2000년 1월까지 국무총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국무위원직 배분도 받으셨고,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이 물 건너가면서. 그러니까 뭐 2001년에는 그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나는 배신당했다. 뭐 이런 말도 하셨는데 예,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뉴스가 그렇죠. 됐던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느끼지도 않았고 다들 누릴 거 다 누리셨고 이제 이게 봤죠. 근데 어찌됐건 97년이나 2002년은 단일화라는 게 꽤 성공적인 어떤 영향력을 줬던 선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때 단일화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으로 회자되는 사례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게 막 지금 다 찝고 있는 되게 중요한 그렇구나. 사례였던 김영삼, 김대중. 네, 맞습니다. 87년. 예. 1987년 대선은 그해 6월 항쟁 그리고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렇죠, 시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심도 이제는 군부 독재를 끝내야 한다라는 것이 명확했고요. 그래서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말 초창기부터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 두 후보를 놓고는 1980년 서울의 봄 때도 이제 그 두 분이 약간 분열하는 바람에 이제 좀 이때 역사를 바꿀 기회를 놓쳤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죠, 1980년과 1987년을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좀 유사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하튼 그래서 1987년에 굉장히 여론이 높았는데 두 사람이 협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후보가 당시 사면 복권되고 김영삼 후보가 여기 당시 후보입니다. 당시 후보가 총재로 있는 통일민주당이 입당해서 후보 이제 이 안에서 경선을 치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굴러가려나 했는데 이때 김영삼 후보가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 출마 선언을 뭐 존중한다 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민주당을 창당한 후에 이 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면하신 백기환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단일화 협상을 강제로 하고 이때 얘기 맞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참 이제 역사에 참 중요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 둘 다 대통령이 이때 못 됐다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됐을까? 이건 참 그런 게 궁금해요. 왜 결국은 안 됐을까? 해야만 했는데 해야지만 뭔가 어떤 역사의 대변혁 그리고 사실은 한 명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워낙 둘 다 인기가 높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협상안도 나왔었어요. 아예 너 먼저 하고 그다음 나하고 그러니까 연합정부 비슷하게 꾸려가지고 그 이후에 이듬해에 일단은 군사 정권을 끝내는 의미의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겨루자. 뭐 한 1년 후나 뭐 그때 다시 겨루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엔 사실은 둘 다 워낙 탄탄한 지지도이기 때문에 또 한쪽이 없으면 그 한쪽을 상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명 먼저 하고 그다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이 협상을 실패했을까요? 일단 양쪽이 좀 낙관론이 좀 내가 될 것이다라는 내가 된다 결국은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말 민심이 야당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 민심이 굉장히 그렇죠? 끌어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는 아주 어릴 때인데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끌려가 본 적이 있었는데 와 뭐 한번 그분이 오신다 김영삼 후보든 김대중 후보든 하면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인파, 뭐 100만 군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 번 가봤던 적이 있었었는데 적당히 쪼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냥 그 김대중 후보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만 거기서 막 술판도 벌어지고 현장에서 토론도 하고 그 정도로 뜨거웠으니 뭐 야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다.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떤 해석도 있냐면 연설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좀 상황을 오판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설 잘하시잖아요. 연설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운동, 그러니까 제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금 더 그쵸, 그쵸. 민주화 운동에 헌신을 하셨고, 이게 한반도 평화 좀 더 통일이라든가, 좋아하고. 예, 그쪽에 더 이제 처절한 뭐 굉장히 뭐 죽을 고비까지 넘기셨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더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연설에서 그게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랑 같은 연설 현장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랑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 온도차가 좀 컸다고 해요. 너무 큰 오판 같은데 이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고려대 연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이제 주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 근데 뭐 나름대로 또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치밀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막 이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 이런 거 보면 네. 차라리 김영삼 대통령 만나면 좀 편하고 네. 사람 주눅 들게 한다고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네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논리가 있었는데, 사자 필승론이라고 해가지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모두 출마하면 이제 자기의 지역 텃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북, 경남, 호남, 충청 표를 분할할 것이다. 그럼 누가 되느냐? 마지막에 수도권에서 지지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김대중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양보할 수가 없는 입장이구나. 근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생각이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맞아요. 지역주의 혁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기 그러니까 이건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캠프에서 이겨야 되니까 나오는 논리인 건데 전략의 차원에서 지금 보면 좀 별로 동의는 안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워낙 선거를 많이 겪어보셨으니까요.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결국은 한쪽이 기울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이제 단일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양쪽 다 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 쪽으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우리 경남 쪽에 인구도 좀 더 많고, 또 나도 내가 보통 또 특히 전두환 정권 때는 또 워낙 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막바지에 가면 내가 될 것이다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 측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문제는 끝까지 양측 지지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야, 이거 참 답답하네. 그래서 비등비등이 끝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거의 비등하게 표를 나눠 가졌고요. 이거 제가 외우고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36.6%, 김영삼 대통령 28%, 김대중 대통령 27.1%예요. 제가 지금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이거 약간 틀릴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김대중 득표는 진짜 정확히 기억해요. 플러스 김종필 후보가 8.1%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참 퍼센티지까지 기억하고 계시. 현대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이고 참 속상했던 기억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백규환 선생님께서 당시에 그 민중 후보로 독자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원래 출마하셨다가 이제 양측의 단일화를 위해서 굉장히 설득도 하시고 호소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 단일화 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사퇴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백규환 선생님께서 거의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때 하지 못했던 단일화 안 됐던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 따져보면 그 당시에 뭐 민중, 민주 대학생 제야, 근데 그분들도 사실 대부분은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로 갈라졌지 끝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또 세력이 그렇게 주류는 또 아니었다고 하는 내부 자성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후보 단일화 논의를 더 치열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게 논의의 주류는 아니었. 그러니까 되게 약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후단협이라고 했었는데 그 후단협 세력의 역사에는 딱 기록은 돼 있는데 결코 그런 어떤 그 변혁의 세력에서도 중심은 아니었고, 그렇구나. 어찌됐건 이제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누가 한 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뒤로 듣게 되는데, 뭐 어찌됐건 뭐 우리 역사의 이 결정이 뭐 이뤄낸 것도 있고 이뤄내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때는 막 치열하게 울분을 토하면서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하지만 또 지나 보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발전해왔구나. 그렇죠?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거꾸로 풀어보시면 또 단일화가 이런 과정으로 발전해왔구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오늘 서울시장의 핵심 아닙니까?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였습니다.